대한민국 프로야구 역사상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성벽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선동열의 0점대 방어율,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남자가 쌓아 올린 침묵의 금자탑입니다. 210승, 그리고 3003이닝. 단순히 잘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마운드 위에서 뼈를 깎고 살을 태우며 버텨낸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신의 영역. 1989년 충청도의 한 야구장에 해서처럼 등장해 무려 21년 동안 한국 야구를 지배했던 사나이 송진우의 전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국 야구를 지탱해온 진정한 거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당신이 기억하는 송진우 선수의 최고의 순간을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시계를 198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태동하고 지역 연구제가 뿌리를 내리며 야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지역민들의 자존심이자 삶의 일부가 되었던 그 뜨거운 시절로 말이죠. 당시 충청도를 연고로 하던 빙그레 이글스는 강팀이라기보다는 도깨비 같은 팀이었습니다. 폭발적인 타선에 비해 마운드는 언제나 불안했죠. 하지만 충청도의 야구 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대학 무대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괴물 하나가 곧 독수리 둥지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괴물의 이름이 바로 송진우였습니다. 동국대학교 시절 송진우는 이미 완성형 투수였습니다. 아니, 대학생 수준을 넘어선 상태였죠. 1988년 서울 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야구가 채택되었을 때 그는 국가대표 에이스로 활약하며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시 스카우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왼팔은 국보급이다. 긁지 않은 복권이 아니라 이미 당첨된 복권이다. 140km/h이 중반의 묵직한 직구와 예리한 슬라이더, 그리고 두둑한 배짱. 무엇보다 그는 마운드 위에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포커페이스의 소유자였습니다. 1989년 드디어 송진우가 프로 무대에 발을 디뎠습니다. 빙그레 이글스의 유니폼을 입은 그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보통 신인 투수라면 프로의 높은 벽에 부딪혀 고전하거나 긴장감에 제구력을 잃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송진우에게 적응기라는 단어는 사칠 불과했습니다. 그의 전설적인 데뷔전을 기억하십니까? 1989년 4월 12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 갓 대학을 졸업한 애뜬 얼굴의 좌완 투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노련한 타자들이 질비한 롯데였습니다. 관중들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초구, 포수 밑에 꽂히는 묵직한 직구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걱정은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그는 타자들을 압도했습니다. 시민 투수가 피해가는 승부를 하지 않고 타자의 몸쪽을 과감하게 찌르는 대담함에 베테랑 타자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1회, 2회, 3회. 이닝이 거듭될수록 그의 공은 더 위력적으로 변했습니다. 타자들의 방망이는 허공을 가르기 일쑤였고 정타를 맞은 타구조차 야수들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9회 말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는 순간 전광판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9이닝 무실점. 그렇습니다. 송진우는 프로 데뷔전에서 신인 투수가 완봉승을 거두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단 한 번도 쉽게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데뷔였습니다. 그날 대전구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목이 터져라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송진우, 송진우. 그것은 새로운 에이스의 탄생을 알리는 서곡이자 앞으로 20년 넘게 이어질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에 송진우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완봉승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이 원하면 언제든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선발 투수로 나와 100개 넘는 공을 던지고 며칠 쉬어야 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당시 팀 사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리드를 지켜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오면 감독은 불펜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언제나 몸을 풀고 있는 송진우가 있었습니다. 진우야, 나갈 수 있겠냐? 코치진의 물음에 그는 단 한 번도 고개를 저은 적이 없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그의 송진우는 선발과 구원을 오가며 마당새처럼 던졌습니다. 어떤 날은 선발로 나와 완투를 하고 며칠 뒤에는 마무리 투수로 나와 세이브를 올렸습니다. 그의 팔은 마치 고무팔 같았습니다. 혹사 논란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당시 그의 젊음과 패기 그리고 팀을 향한 헌신은 그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1989년 시즌이 끝났을 때 그의 성적표는 화려했습니다. 9승 10세이브. 규정 이닝을 채우며 2.81이라는 준수한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신인왕 타이틀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야구 관계자들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빙그레 이글스에 진짜 물건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팀에 풀어넣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만년 하위권을 전전하던 팀이 송진우라는 확실한 카드를 주게 되면서 강팀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송진우를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파이팅이었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그는 마치 싸움닭 같았습니다. 타자가 끈질기게 파울을 쳐내면 더 강력한 직구로 윽박질러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주자가 나가면 더욱 집중력을 발휘해 병살타를 유도했습니다. 그의 투구폼은 역동적이었고 공을 놓는 릴리스 포인트는 타자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우타자의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서클 체인지업의 원형이 되는 공들을 이때부터 조금씩 구사하며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89년의 활약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을 뿐입니다. 팬들은 그가 훌륭한 투수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KBO 리그 전체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줄은, 그리고 그 괴물이 훗날 회장님이라 불리며 모든 야구인들의 존경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동시에 가장 가혹했던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1992년.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던 그의 송진우는 야구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말도 안 되는 기록에 도전하게 됩니다. 다승왕과 구원왕을 동시에 석권하는, 현대 야구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기적 같은 이야기. 과연 그의 팔은 무사했을까요? 그리고 그 영광 뒤에 숨겨진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전설적인 1992년 시즌, 고무팔이라 불렸던 사나이의 절정과 헌신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210승의 신화, 그 가장 뜨거웠던 챕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슴 벅찬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확인해 주세요. 송진우가 던지는 인생의 스트라이크는 다음 편에서도 계속됩니다. 1992년, 한국 프로야구 역사책에 가장 두꺼운 먼지를 털어내고 그의 페이지를 펼치면 우리는 현대 야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위대한 기록과 마주하게 됩니다. 투수 분업화가 철저히 이루어진 21세기의 관점에서 1992년의 송진우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인간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신화 속 영웅의 무용담에 가깝습니다. 그의 송진우는 단순히 팀의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빙그레 이글스라는 거대한 전함의 엔진이자 갑판장이었고 동시에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이 시즌 송진우는 마운드 위에서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살았습니다. 선발 투수로 예고된 날, 그는 1회부터 9회까지 완투를 하며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팀이 한 점 차 살얼음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9회 말 위기 상황이 닥치면
불펜 문이 열리고 또다시 등번호 21번이 걸어 나왔습니다. 관중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 선발로 나와서 100개 넘게 던진 투수 맞아? 하지만 마운드에 오른 성진우의 눈빛에는 피로감 대신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의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1992년 시즌이 끝났을 때 그의 성적표에 찍힌 숫자는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7구승, 17세이브, 브레이킹 1위, 그리고 구원 1위. 여러분, 이 기록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한 시즌에 다승왕과 구원왕을 동시에 석권한다는 것은 축구로 치면 한 선수가 득점왕과 골키퍼상을 동시에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KBO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오지 않을 이 대기록은 송진우라는 투수가 얼마나 위대한 괴물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송진우의 팔은 고무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바로 고무팔이었습니다. 아무리 던져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꺾어도 부러지지 않는 유연함. 하지만 고무팔이라는 별명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처절한 고통과 인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팔은 고무가 아니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뼈와 근육, 인대로 이루어진 인간의 팔이었습니다. 단지 그는 팀을 위해, 승리를 위해, 고통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에도 뇌가 보내는 멈추라는 신호를 정신력으로 짓눌렀던 것입니다. 당시 빙그레 이글스는 강력한 타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투수진의 깊이는 얕았습니다. 감독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카드는 오직 송진우뿐이었습니다. 더블헤더, 하루에 2경기를 치르는 것과 흔했던 그 시절, 송진우의 전설적인 일원은 지금도 해저됩니다.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로 등판해 완투승을 거두고 잠시 땀을 식힌 뒤 이어진 2차전 9회 말에 다시 마운드에 올라 세이브를 기록했던 날. 그날 대전구장의 팬들은 경외심을 넘어 일종의 공포감마저 느꼈습니다. 저 선수는 쓰러지지 않는가? 저 선수의 한계는 어디인가? 마운드 위에서 송진우는 고독한 지배자였습니다.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면 그는 모자챙을 한번 만지고 포수의 사인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주무기였던 묵직한 직구는 타자들의 배트 스피드를 이겨냈고 날카로운 슬라이더는 타자들의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그가 보여준 감철 같은 멘탈은 타자들을 질식시켰습니다. 주자가 득점권에 나가 있어도, 만루의 위기가 닥쳐도 송진우의 심박수는 변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위기일수록 더욱 정교해지는 제구력은 그가 왜 국보급 투수라 불리는지를 증명했습니다. 1992년, 송진우는 투수가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영광을 독차지했습니다. 다승왕과 구원왕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쥐었고 골든글러브까지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한국 프로야구의 아이콘으로 등극했습니다. 신문 일면은 연일 송진우의 사진으로 도배되었고 아이들은 골목길에서 등번호 21번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그의 투구폼을 흉내냈습니다. 빙그레 이글스는 송진우라는 날개를 달고 정규 시즌 1위를 질주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세상은 송진우의 발 아래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일까요? 개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린 그의 역설적으로 송진우는 야구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아픔의 씨앗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야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아무리 위대한 에이스가 있어도 팀이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잔인한 진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완벽했던 1992년 시즌, 송진우의 어깨가 부서져라 던진 수천 개의 공들은 팀을 가장 높은 곳, 한국 시리즈라는 무대로 이끌었습니다. 팬들은 확신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송진우가 있다. 이번에야말로 웃음이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잔인하게도 그에게 챔피언 반지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와의 한국 시리즈, 염종석이라는 또 다른 천재 신인의 등장, 그리고 지쳐버린 독수리 군단의 날개. 송진우는 마운드에서 고군분투했지만 혼자의 힘으로 시리즈 전체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빙글의 이글스는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화려한 시상식 조명 아래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던 송진우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의 19승과 17세이브는 팀의 우승과 바꿀 수 있다면 기꺼이 바꿨을 것이다. 그는 훗날 수레했습니다. 1992년은 송진우를 슈퍼스타로 만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비운의 에이스, 2인자 팀의 에이스라는 꼬리표를 달아준 해이기도 했습니다. 1989년, 1991년, 그리고 1992년까지 빙글의 이글스는 강팀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만년 2등의 멍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송진우가 있었습니다. 승리의 환호성 뒤에 찾아오는 패배의 침묵. 그 침묵은 젊은 송진우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멍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비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바람을 기다립니다. 개인 타이틀보다 간절했던 단 하나의 목표, 바로 우승. 그 꿈을 향한 송진우의 집념은 1992년의 영광과 좌절을 거름삼아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만년 2인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진정한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1999년, 야구의 신이 준비해둔 운명의 장난 같은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억눌려왔던 한이 폭발하는 순간, 그리고 대전 전체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그 전설적인 우승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송진우의 야구는 이제 막 1회를 지났을 뿐입니다. 9회 말 2아웃, 역전 말로홈런보다 더 짜릿한 이야기가 다음 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전설의 다음 페이지를 함께 넘겨주세요. 역사는 승자만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1등에게는 꽃가루와 환호가, 2등에게는 잊혀질 권리조차 없는 침묵과 위로만이 남겨질 뿐이죠. 만약 여러분이 야구선수라면 개인 타이틀 10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단 하나의 우승 반지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990년대 중반, 우리의 영웅 송진우에게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매일 밤 그를 괴롭히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아무리 던져도, 아무리 승리를 쌓아도 채워지지 않는 단 하나의 빈자리. 이번 에피소드는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져 있던 만년 2등의 서름,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송진우가 삼켜야 했던 눈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송진우의 그 간절했던 마음을 함께 느끼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전설적인 투수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1992년에 영광스러운 개인 기록 잔치가 끝난 후 송진우와 빙글의 이글스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준우승 징크스였습니다. 1988년, 1989년, 1991년, 그리고 1992년. 무려 4번입니다. 5년 동안 4번이나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다는 것은 그들이 강팀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타선은 불을 뿜었고 마운드에는 송진우라는 불세출의 에이스가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모두 패배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그들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우승의 문턱에서 독수리는 매번 날개가 꺾인 채 추락했습니다. 특히 해태 타이거즈라는 붉은 유니폼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선동열을 앞세운 해태는 빙그레가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송진우가 마운드에서 아무리 역투를 펼쳐도 타선이 침묵하거나 불운한 실책 하나가 나오면 경기는 어이없게 뒤집혔습니다. 한국 시리즈 마지막 경기, 상대팀이 마운드로 뛰쳐나와 얼싸안고 환호하는 모습을
더가웃 한 구석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송진우의 심정을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꽃가루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샴페인 터지는 소리는 그의 심장을 후벼 파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라커룸으로 돌아온 송진우는 고개를 숙인 동료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19승을 하든 20승을 하든 팀이 우승하지 못하면 그 모든 숫자는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와 같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만년 2인자, 은메달 수집가라며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송진우는 큰 경기에 약하다. 일부 후사가들은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송진우는 언제나 팀을 위해 가장 험한 상황에 등판했고 가장 많은 이닝을 책임졌습니다. 그의 팔이 빠져라 던진 공들이 있었기에 팀이 결승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인 패배 앞에서 에이스는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에이스의 숙명이니까요. 1993년이 지나고 1994년이 되면서 팀은 빙그레 이글스에서 한화 이글스로 이름을 바꿉니다. 유니폼이 바뀌고 로고가 바뀌었지만 패배의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팀은 서서히 하락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송진우 역시 계속되는 혹사와 마음의 짐 때문인지 크고 작은 부상과 슬럼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20대 초반이 지나고 어느덧 30을 바라보는 나이.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송진우도 이제 한계가 온 것 아닐까? 우승 한번 못 해보고 저렇게 잊혀지는 건가? 하지만 송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개인 성적에 대한 욕심은 이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공으로 이 지긋지긋한 2인자의 꼬리표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대전 구장의 가장 높은 곳에 우승 깃발을 꽂는 그날을 위해 그는 묵묵히 다시 끈을 조여맸습니다. 이 시기 송진우의 고독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후배들을 다독였고 마운드 위에서는 더욱 냉철해졌습니다. 단순한 파이어볼러에서 타자의 심리를 읽고 타이밍을 뺏는 싸움꾼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직구의 구속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들려올 때 그는 더 정교한 제구력과 다양한 변화구로 타자들을 요리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야구는 속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승부는 9회 말 2아웃부터라는 것을. 시간은 흘러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화 이글스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철, 구대성 같은 걸출한 후배 투수들이 성장하여 송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었고 타선에는 제이 데이비스, 로마이어 같은 강력한 외국인 타자들과 장종훈이라는 전설적인 홈런왕이 건재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폭발력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999년이 다가왔습니다. 세기말, 모두가 종말을 이야기하던 그때 송진우와 한화 이글스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서름, 눈물, 그리고 조롱을 한 방에 날려버릴 거대한 폭발. 다이너마이트 타선과 최강의 마운드가 하나 되어 전설을 쓸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뜨거웠던 1999년 한국 시리즈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겠습니다. 만년 2등 팀이 어떻게 챔피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송진우가 흘린 뜨거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손수건을 준비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10년을 기다린 단 하나의 승부. 그 벅찬 감동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확인해주세요. 송진우의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1999년 20세기의 마지막 해가 저물어가던 그해 가을,
대한민국은 세기 말의 불안감과 IMF 외환 위기의 여파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야구 팬들에게 1999년은 절망이 아닌 10년을 기다려온 한을 풀기 위한 최후의 결전이었습니다. 만년 2등, 가을 야구의 조연, 우승 문턱에서 좌절하는 비운의 팀. 이 지독한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송진우와 한화 이글스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할 그 전설의 1999년 우승 스토리. 그 벅찬 강동의 현장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독수리의 비상이 시작되는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1999년의 한화 이글스는 그야말로 미친 팀이었습니다. 타석에는 제이 데이비스, 로마이어, 장종훈으로 이어지는 역대 최강의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버티고 있었고, 마운드에는 송진우를 필두로 정민철, 구대성이라는 난공불락의 독수리 삼형제가 군림했습니다. 특히 주장이었던 송진우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무조건 우리가 주인공이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플레이오프에서 두산 베어스를 4전 전승으로 제압하고 올라온 한국 시리즈. 상대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혈투 끝에 기적처럼 올라온 롯데 자이언츠였습니다. 당시 롯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많은 전문가들은 롯데의 우세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진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흘린 눈물이 그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시리즈 전적 1승 1패, 승부의 분수령이 될 3차전. 마운드에는 캡틴 송진우가 올랐습니다. 상대는 롯데의 에이스 박석진. 부산 사직구장을 가득 메운 롯데 팬들의 함성은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송진우는 그 소음조차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직 포수의 미트, 그리고 타자. 그것만이 그가 보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이날 송진우의 투구는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전성기 시절의 폭발적인 강속구는 아니었지만 타자의 무릎 쪽을 파고드는 정교한 제구력과 타이밍을 뺏는 노련미는 롯데 타자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터져나오는 그의 체인지업에 타자들의 배트는 허공을 갈랐습니다. 마치 나는 우승을 하기 전엔 절대로 마운드에서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절규하는 듯한 역투. 송진우의 호투에 힘입어 한화는 귀중한 승리를 챙겼고 시리즈의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0월 29일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5차전. 한화가 3승 1패로 앞선 상황. 아웃카운트 하나면 우승이 확정되는 9회 말. 마운드에는 대성불패 구대성이 버티고 있었고 송진우는 덕아웃 가장 앞줄에서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1989년 데뷔 이후 무려 10년. 강상이 변환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승리를 거두고도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것. 우승. 마지막 타자의 방망이가 헛돌고 포수 조경택이 마운드로 뛰어 올라가는 순간. 우와! 잠실구장은 주황색 물결로 뒤덮였고 송진우는 그 누구보다 먼저 그라운드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이라 불리던 냉철한 승부사 송진우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을 얼싸안고 그토록 꿈꿔왔던 샴페인을 서로에게 뿌리며 그는 비로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지난 10년간 준우승 전문 투수라는 비아냥을 견뎌내는 인고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2년의 19승보다 17세 2부보다 이 하나의 우승 반지가 그에게는 더 소중했습니다. 시상식 단상에 올라 우승 트로피를 높이 치켜들었을 때 송진우는 느꼈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와준 동료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은
팬들의 승리라는 것을. 그날 밤 대전 시내는 밤새도록 송진우, 한화 이글스를 외치는 함성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우승의 기쁨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송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야구장 밖에는 야구보다 더 치열하고 냉혹한 또 다른 싸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00년, 새 천년이 시작되자마자 한국 야구계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수협의회 사태, 구단들의 엄청난 탄압과 압박 속에서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앞장서야 했습니다. 자칫하면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위험한 자리. 모두가 주저하던 그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그 선으로 송진우는 다시 한번 깃발을 잡습니다. 야구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동료를 지킬 줄 아는 선배가 되겠다. 마운드 위의 에이스에서 야구인들의 권리를 지키는 투사로 변신한 송진우. 과연 그는 거대 권력인 구단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동료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그가 왜 회장님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 처절하고도 위대한 투쟁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야구 방망이 대신 마이크를 잡고 거리로 나선 송진우의 또 다른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야구가 아니라 정의와 희생에 관한 드라마입니다. 구독 아직 안 누르셨나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1999년의 가을, 대전구장을 수놓았던 화려한 샴페인과 꽃가루가 모두 치워지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던 2000년 1월, 야구팬들은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공을 던지고 배트를 휘둘러야 할 영웅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 맨 앞줄,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선 사나이. 불과 몇 달 전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환하게 웃던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송진우였습니다. 야구공 대신 투쟁의 띠를 머리에 두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채 거대 권력과 맞서 싸웠던 인간 송진우의 뜨거운 이야기. 그가 왜 단순한 레전드를 넘어 야구인들의 회장님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 처절했던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야구보다 더 드라마틱한 진짜 남자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00년 초반,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의 인권은 그야말로 바닥이었습니다. 구단은 선수를 소유물로 여겼고 선수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트레이드는 구단의 일방적인 통고로 이루어졌고 최저 연봉은 생계를 위협할 수준이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프로야구의 이면에는 현대판 노예계약이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선수들은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선수협을 결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단들과 KBO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선수협을 만들면 리그를 중단하겠다. 주동자들은 영구 제명시키겠다. 구단주들은 으름장을 놓으며 선수들을 압박했습니다. 밥줄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공포. 막 데뷔한 신인이나 2군 선수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 거대한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낼 방파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송진우가 나섰습니다. 사실 송진우는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팀의 간판 스타였고 우승 투수였으며 억대 연봉을 받는 고액 연봉자였습니다. 구단의 눈밖에 나지 않고 조용히 야구만 해도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동료들의 눈물을 먼저 보았습니다. 후배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야구를 포기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 하나 희생해서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야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 목을 내놓겠다. 송진우는 선수협의 초대 회장직을 수락했습니다. 그것은 명예로운 자리가 아니라 독배를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구단들은 송진우를 주동자로 낙인 찍고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가며 그를 흔들었습니다.
팀 훈련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은퇴 후에 지도자 생활까지 보장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송진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 1월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선수협 창립총회. 송진우는 양준혁, 마혜영 등 동료들과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의를 다지는 삭발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윙! 이발기 소리가 적막한 회의장을 갈랐습니다. 송진우의 검은 머리카락이 하얀 천 위로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타자를 노려보던 그 눈빛, 아니 그보다 더 강렬한 투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동안 그를 지켜보던 후배들은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습니다. 송진우의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야구 선수들의 처절한 절규이자 야구계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피맺힌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팬 여러분, 우리는 야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야구를 하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스포츠 뉴스뿐만 아니라 9시 뉴스 메인 화면에 삭발한 송진우의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팬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이 아닌 거리에서 투쟁하는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구단들의 횡포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여론에 밀린 KBO와 구단들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선수협은 해체되지 않았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할 최소한의 울타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송진우에게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바로 회장님입니다. 단순히 직함이 회장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희생정신과 리더십, 그리고 동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 큰 그릇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타팀 선수들조차 송진우를 보면 모자를 벗고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를 넘어 한국 프로야구 전체의 큰 형님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빛나는 훈장 뒤에는 뼈아픈 대가가 따랐습니다. 선수협 활동으로 인해 송진우는 동계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시즌이 시작되었지만 마운드 위의 송진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구속은 떨어졌고 제구는 흔들렸습니다. 1999년 우승의 주역이었던 그가 2000년에는 패전 처리 투수처럼 난타당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송진우도 이제 끝났구나. 야구보다 정치에 신경 쓰더니 꼴 좋다. 브러싱이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도 그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고 구위는 하락세가 뚜렷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은퇴를 예상했습니다. 명예롭게 은퇴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조언을 가장한 권유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송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선수협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그라운드에서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회장하느라 야구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는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무게는 잔인했습니다. 젊은 날의 무기였던 강속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140km/h 중반을 찍던 직구는 130km/h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타자들은 그의 공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쳤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아니,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변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힘을 버리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기술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했던 시기. 에이스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던 그 고독한 싸움. 과연 송진우는 떨어진 구속을 무엇으로 극복했을까요? 어떻게 그는 한물간 투수라는 비아냥을 비웃기라도 하듯 제2의 전성기를 열어젖힐 수 있었을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함께 돌아온 늙지 않는 불사조, 그리고 200승을 향한 경이로운 변신의 과정이 공개됩니다. 힘으로 누르는 자는 언젠가 무너지지만 지혜로 던지는 자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준 송진우의 야구 철학. 그 비밀을 알고 싶다면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송진우의 전설을 완성합니다.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잔인한 심파레이션입니다.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이라도 흐르는 세월 앞에서는 무릎을 꿇기 마련입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프로야구의 지배자 송진우에게도 그 잔인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타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묵직한 직구의 위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관중들도, 상대 타자들도, 그리고 누구보다 송진우 자신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때 140km/로 중후반을 상회하며 포수 밑을 찢을 듯이 꽂히던 그의 직구는 이제 130km/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타자들의 배크스피드는 점점 빨라지는데 투수의 공은 느려진다. 이것은 프로의 세계에서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독수리의 날개가 꺾이는 순간, 과연 그는 어떻게 다시 비상할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마주한 절망,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선 기적 같은 부활의 드라마가 지금 펼쳐집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송진우의 제2의 야구 인생을 응원해주세요. 2000년 선수협 파동 이후 송진우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훈련 부족과 스트레스, 그리고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겹치면서 그는 깊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상대 타자들은 더 이상 송진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송진우 공은 이제 눈 감고도 친다, 이빨 빠진 호랑이 라는 조롱 섞인 말들이 그라운드를 떠돌았습니다. 직구를 노리고 들어온 타자에게 힘없이 맞아나가는 타구를 바라보며 그는 마운드 위에서 고개를 떨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보통의 투수라면 이 시점에서 은퇴를 고민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처럼 레전드로 기억될 때 유니폼을 벗는 것이 명예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진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지만 결코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야구를 하는가? 나는 아직 마운드에서 던질 수 있는가?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아직 야구가 고팠고 팀에게 빚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했습니다. 과거의 송진우를 죽이기로. 힘으로 타자를 윽박지르던 파이어볼러 송진우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타자의 타이밍을 뺏고 수싸움으로 상대를 농락하는 기교파 투수 송진우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투구 습관을 바꾸고 자존심을 내려놓은 채 생존을 위한 새로운 무기를 장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송진우가 선택한 무기는 바로 서클 체인지업이었습니다. 직구와 똑같은 폼으로 나오지만 홈플레이트 앞에서 뚝 떨어지며 타자의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마구. 당시 한국 프로야구에서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투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송진우는 이 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손가락이 짓물러 터지고 손목이 시려 잠들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립을 수천 번 바꾸고 릴리스 포인트를 미세하게 조정하며 그는 자신만의 마법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2002년 시즌. 월드컵의 열기로 대한민국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그해
야구장에서는 송진우의 회춘투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37세, 야구 선수로서는 환갑이나 다름없는 나이. 하지만 마운드 위의 송진우는 그 어느 때보다 젊고 강력했습니다. 그의 공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에 찍히는 구속은 기껏해야 130km/h 후반. 하지만 타자들의 배트는 춤을 추듯 허공을 갈랐습니다. 왜 안 맞지? 타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직구인 줄 알고 휘두르면 공은 이미 바닥으로 사라져 있었고, 변화구인 줄 알고 기다리면 루킹 삼진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송진우는 타자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138km/h의 직구를 150km/h처럼 보이게 만드는 완급 조절의 미학. 그는 힘이 아닌 머리와 손끝으로 타자를 지배했습니다. 특히 2002년은 그에게 제2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는 선발 투수로 나서서 무려 18승을 거두었습니다. 다승 4위, 방어율 2.99. 20대 팔팔한 후배들을 제치고 당당히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회장님에 이어 송골매, 늙은 여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여우는 교활할 정도로 영리했고 사냥감을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부활은 단순한 성적 상승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 야구를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부수었습니다. 구속이 떨어져도 제구력과 경기 운영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타자를 요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베테랑의 가치를 재정립했습니다. 많은 노장 선수들이 그를 보며 희망을 얻었고, 어린 투수들은 그를 롤모델로 삼아 변화구를 연마했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도 그는 대표팀의 맏형으로 합류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후배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위기 상황에서는 마운드에 올라 불을 껐습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선 37세의 노장. 그의 얼굴에는 10년 전의 패기만만함 대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장수의 여유와 품격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송진우에게 남은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 전설 속의 동물처럼 여겨지던 그 숫자. 바로 200승이었습니다. 하지만 200승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나이는 매년 숫자를 더해갔고 부상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190승을 넘어서면서부터는 9수에 걸린 듯 승수를 쌓는 것이 더더욱 힘겨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송진우라도 200승은 무리다. 이제는 정말 쉴 때가 되지 않았나. 하지만 송진우는 묵묵히 스파이크 끈을 조여맸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한다는 고독감, 그리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사명감. 그는 마운드라는 고독한 섬 위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과연 그는 그 전인미답의 고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한국 프로야구 역사를 새로 쓰는 그 위대한 순간. 200번째 승리의 공이 포수 미트에 꽂히는 그 전율의 순간이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단순한 기록 경신이 아닌 한 인간의 위대한 집념이 만들어낸 감동의 대서사시. 송진우의 200승 도전기. 그 역사적인 현장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전설은 계속됩니다. 야구에서 투수의 승리는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이 허락해야만 얻을 수 있는 성스러운 선물과도 같습니다. 10승 투수를 에이스라 부르고 100승 투수를 레전드라 칭송하는 이 바닥에서 200승이라는 숫자는 감히 입에 올리기조차 두려운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보다 역사가 짧은 한국 프로야구에서 과연 200번이나 승리하는 투수가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나이 송진우는 묵묵히 그 고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자취. 그 전설적인 200승의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인간이 흘린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2006년 송진우의 나이는 어느덧 불혹세를 넘어섰습니다. 야구 선수로서는 환갑을 훌쩍 넘긴 손잡벌되는 신인들과 경쟁해야 하는 나이. 하지만 그의 시계는 거꾸로 흐르는 듯했습니다. 190승을 돌파한 이후 온 나라의 시선은 송진우의 왼팔에 집중되었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D-Day를 카운트다운했고 그가 등판하는 날이면 구장은 기록의 목격자가 되려는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9수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199승에서 200승으로 가는 마지막 한 걸음은 천척 낭떠러지처럼 아득했습니다. 잘 던진 날은 타선이 침묵하고 타선이 터진 날은 불펜이 불을 지르는 불운이 겹쳤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피를 말리는 승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조바심을 냈지만 정작 송진우 본인은 태연했습니다. 기록은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 오는 것이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2006년 8월 29일 광주 무등경기장. 상대는 해태 타이거즈의 후예 키아 타이거즈였습니다. 묘한 인연이었습니다. 젊은 날 송진우의 앞길을 번번이 막아섰던 그 붉은 유니폼의 팀을 상대로 역사적인 대기록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광주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습도는 높았습니다. 투수에게는 최악의 조건. 하지만 마운드에 오른 송진우의 표정은 비장함을 넘어 평온해 보였습니다. 1회 말 키아의 첫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자 송진우는 모자를 고쳐 쓰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첫 공을 뿌렸습니다. 포수 신경현의 미트에 공이 꽂히는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성기 시절에 150km 파러지 강속구는 아니었지만 공 끝에는 20년의 세월이 응축된 묵직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경기는 송진우의 동무대였습니다. 그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경기를 조율했습니다. 직구로 보여주고 체인지업으로 타이밍을 뺏고 컵으로 카운트를 잡았습니다. 기아 타자들은 송진우의 노련한 볼 배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방망이를 휘두르면 빗맞은 타구가 나왔고 기다리면 스트라이크 존 구석을 찌르는 공이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저 공을 어떻게 치라는 거야? 타자들의 표정에는 존경심 섞인 허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나 타선도 대기록을 위해 힘을 냈습니다. 초반부터 점수를 뽑아주며 대선배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5회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는 순간 더가웃의 동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송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회를 넘어 6회, 7회. 그는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불펜 투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끝까지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에이스의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9회. 리라이언스, 점수차는 벌어졌고 승리는 확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중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아니, 뜰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가 쓰이는 순간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아웃 카운트 하나. 타자가 친 공이 내야 높이 떠올랐습니다. 이루수가 손을 들어 올리며 낙구 지점을 포착했습니다. 송진우는 그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난 18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데뷔전의 완봉승, 1992년의 다승원, 1999년의 우승, 그리고 선수협 파동대의 실현까지. 탁! 공이 글러브에 들어가는 순간 심판의 종료 선언과 함께 대한민국 야구 역사가 새로 쓰였습니다. 통산 200승, 누구도 밟아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미지의 땅에 송진우가
최초의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그 순간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송진우도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환호했습니다. 덕아웃에서 뛰쳐나온 동료들이 그를 행가래 쳤습니다. 광주 구장의 KR 팬들조차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적과 아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오직 위대한 선수에 대한 경의만이 가득한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200승은 나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내 공을 받아준 포수들, 뒤를 지켜준 야수들, 그리고 나를 믿어준 감독님과 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영광을 그들에게 돌립니다. 송진우의 200승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많이 이겼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관리의 승리이자 성실함의 증명이었습니다. 강속구 투수가 나이를 먹고 기교파로 변신하여 살아남은 생존기이자 숱한 부상과 시련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의 드라마였습니다. 후배 투수들에게는 노력하면 송진우처럼 될 수 있다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고, 팬들에게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전설, 리빙 레전드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전설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승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은 그에게 또 다른 거대한 봉우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투수의 어깨를 갈아 넣어야만 도달할 수 있다는 3000이닝이라는 철의 요새. 4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나이. 몸은 삐걱거리고 회복 속도는 더뎌졌지만 송진우는 여전히 마운드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키워낸 괴물 같은 후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괴물 류현진과 전설 송진우가 함께했던 하나 이글스의 뜨거운 시절.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벌인 두 에이스의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숭고한 기록으로 남을 3000이닝 달성의 순간을 다룹니다. 송진우의 야구 인생, 그 황혼기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났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편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전설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2006년 한국 프로야구계에는 괴물 한 마리가 나타나 그라운드를 초토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뚱한 표정의 19살 소년 류현진. 데뷔 첫 해에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을 모두 휩쓰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고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석권한 이 괴물의 등장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날뛰는 야생마 같았던 이 괴물을 진짜 에이스로 다듬어낸 것은 바로 덕아웃 구석에서 묵묵히 그를 지켜보던 40살의 노장 송진우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태양과 저물어 가는 황혼의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투수로서 바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헌신의 기록인 3000이닝. 가슴 먹먹해지는 이 두 영웅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전설이 전설을 낳는 감동의 순간이 시작됩니다. 2006년의 하나 이글스 덕아웃 풍경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1966년생인 송진우와 1987년생인 류현진. 두 선수의 나이 차이는 무려 21살이었습니다. 삼촌과 조카,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간격이었습니다. 류현진이 태어났을 때 송진우는 이미 대학 무대를 평정하고 국가대표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송진우는 까마득한 후배인 류현진의 동등한 동료로 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주려 노력했습니다. 류현진이 마운드에서 흔들릴 때면 가장 먼저 다가가 엉덩이를 두드려 주었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사우나에서 함께 땀을 빼며 프로 선수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진아, 공은 팔로 던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던지고 하체로 버티는 거야. 형님, 힘들어서 더 못 뛰겠어요. 한 바퀴만 더 뛰자. 그 한 바퀴가 네 선수 생명을 1년 늘려준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경험이 부족했던 류현진에게
송진우는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나침반이었습니다. 자기관리가 무엇인지, 에이스의 무게가 무엇인지 송진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러닝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장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는 사람은 갓 입단한 신인들이 아니라 40이 넘은 송진우였습니다. 그런 회장님을 보며 류현진을 비롯한 젊은 투수들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송진우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한화 이글스 마운드의 규율이자 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진우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00승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한 뒤 그의 몸은 급격히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회복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고 등판 간격은 길어졌습니다. 팬들은 이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전설과 작별할 시간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송진우에게는 아직 마운드에서 내려올 수 없는 마지막 이유가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00이닝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투수에게 승리는 명예이고 탈삼진은 구위의 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희생과 책임입니다. 선발 투수가 일찍 무너지면 불펜 투수들이 고생합니다. 팀이 크게 지고 있을 때도 누군가는 마운드에 올라 아웃 카운트를 잡아야 경기가 끝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승리 투수의 그늘에는 묵묵히 마운드를 지키며 이닝을 먹어치운 투수들의 땀방울이 섞여 있습니다. 3000이닝. 이 숫자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록인지 감이 오십니까? 매년 150이닝을 꼬박 20년 동안 던져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부상으로 한 시즌이라도 쉬면 불가능하고 슬럼프로 2군에 내려가면 도달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몸 관리는 기본이고 감독의 신뢰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팀을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야말로 철인의 기록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명예의 전당 헌액자급 투수들만이 보유한 훈장입니다. 송진우는 이 고독한 기록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2007년, 2008년. 나이는 들어가고 구위는 떨어졌지만 그는 어떻게든 1이닝이라도 더 던지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떤 날은 패전 처리 투수로 나와 패배가 확정된 경기의 마지막을 정리했고 어떤 날은 원포인트 릴리프로 나와 타자 한 명을 상대했습니다. 최고령 투수 기록을 매일 경신하며 그는 야구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 4월 9일 대전 두산전 송진우는 구원 등판하여 주첫 이닝을 소화하며 꿈의 3000이닝 고지를 밟았습니다. 정건판에 3000이라는 숫자가 새겨지는 순간 대전구장의 모든 관중이 기립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록 달성을 축하하는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한화 이글스라는 팀의 역사 그 자체였던 한 남자의 인생에 보내는 경의의 박수였습니다. 송진우 선수는 팔이 빠져라 던졌습니다. 팀이 필요하면 언제든 어디든 나갔습니다. 3000이닝은 그가 흘린 피, 땀, 눈물의 청량입니다. 중계석의 해설위원도 울먹였습니다. 이 기록은 아마도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영원히 깨지지 않을 불멸의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수 분업화가 극도로 세분화된 현대야구에서 한 투수가 20년 넘게 롱런하며 이토록 많은 이닝을 소화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송진우의 210승보다 더 위대한 기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3003이닝일 것입니다. 이제 송진우는 대독수리, 황금독수리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적이나 기록에 연연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화 이글스의 상징이었고 KBO 리그의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덕아웃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만으로도 상대팀에게는 위압감을, 동료들에게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웅 서사시에는 끝이 있는 법. 3000이닝이라는 마지막 미션을 완수한 영웅의 어깨는 이제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동시에 21년을 쉼없이 달려온 엔진이 서서히 멈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가장 붉게 타오르는 순간 해는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준비를 합니다. 2009년 송지문은 자신에게 다가온 마지막 순간을 직감했습니다.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되었다. 후배들이 맘껏 날아오를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선배의 마지막 도리다. 그토록 사랑했던 마운드, 자신의 인생을 전부 바쳤던 그 18.44m의 거리,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음만큼이나 두려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송진우다운 방식으로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대망의 9부에서는 한화 이글스의 영원한 21번 송진우의 눈물겨운 은퇴식과 그가 남긴 마지막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대전 하늘을 뒤덮었던 종이위 인기의 물결,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눈물, 전설이 마운드에 입을 맞추고 영원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숭고한 마지막 장면을 함께하고 싶다면 다음 편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휴지는 필수입니다. 스포츠 선수는 2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육체적인 생명이 다했을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평생을 바쳐온 그라운드를 떠날 때입니다. 21년, 강산이 2번이나 변하고도 남을 긴 세월 동안 대전의 마운드에는 언제나 그가 서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팀이 이기거나 지거나, 등번호 21번의 뒷모습은 독수리 팬들에게는 종교와도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았던 태양도 결국은 붉게 타오르며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2009년 가을, 한밭벌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별의 순간, 전설이 신화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웅이 그라운드를 떠나는 마지막 뒷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손수건 없이는 볼 수 없는 송진우의 라스트 댄스, 그 감동의 피날레를 함께 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수고했습니다 송진우 라고 남겨주세요. 우리의 영웅에게 바치는 마지막 경의입니다. 2009년 시즌, 송진우의 나이는 만 43세였습니다. 부록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현역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복 속도는 더뎌졌고 2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구단은 레전드 예우 차원에서 은퇴를 종용하지 않고 그의 결정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송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티고 있는 한 유망주 투수 한 명이 1군 엔트리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조용히 유니폼을 어루만지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되었다. 미련 없이 던졌고 후회 없이 싸웠다. 그는 구단 사무실을 찾아가 스스로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해진 회장님의 은퇴 소식에 야구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팬들은 아직 보낼 수 없다며 아쉬워했지만 동시에 고생 많으셨다며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2009년 9월 23일 대전 한밭 야구장,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이날은 송진우의 은퇴식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은 입석까지 가득 찼습니다. 관중석은 온통 주황색 물결로 뒤덮였고 곳곳에는 전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굿바이 20일, 우리의 영웅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들이 나부껐습니다.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은 듯 경기장에는 슬픔과 경외감이 뒤섞인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이날 한화 이글스의 모든 선수들은 등번호 21번과 성 JW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류현진도, 김태균도, 구대성도 모두 이날만큼은 송진우였습니다. 이는 떠나는 선배에 대한 최고의 예우이자 그가 남긴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후배들의 다짐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조명이 꺼지자 그라운드 중앙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습니다. 전광판에는
송진우의 21년 야구 인생을 담은 헌정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1989년에 풋풋했던 데뷔전 완봉승, 1992년에 다승 구원왕 석권, 1999년 우승 당시 환호하던 모습, 2000년 삭발투쟁 때의 결연한 눈빛, 그리고 2006년 200승 달성의 순간까지. 영상 속의 송진우는 청춘을 불살라 던지고 또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올드 팬들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했고, 류현진을 비롯한 후배 선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송진우가 오픈카를 타고 그라운드에 들어섰습니다. 팬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송진우, 송진우, 송진우. 그 함성은 단순한 응원가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넘게 우리의 주말을, 우리의 가을을 책임져준 영웅에게 보내는 뜨거운 작별 인사였습니다. 간상에 오른 송진우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별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강인했던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팬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정들었던 마운드를 떠납니다. 지난 21년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던진 공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환호와 탄식이 서려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계셨기에 다시 공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관중석을 둘러보았습니다. 1루, 3루, 그리고 외야까지. 자신의 청춘이 묻어있는 이 공간을 눈에 새기려는 듯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지만 우리 한화 이글스는 영원할 것입니다. 저 없는 마운드를 지킬 후배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야구 선수가 될 것이고, 다시 태어나도 저는 한화 이글스의 유니폼을 입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별사가 끝나자 대전구장 밤하늘 위로 그의 등번호 21번이 적힌 대형 유니폼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장종훈의 35번에 이은 한화 이글스 구단 역대 두 번째 영구 앨범. 이제 그 누구도 한화 이글스에서는 21번을 달 수 없습니다. 21번은 영원히 송진우만의 번호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하늘 높이 걸린 자신의 유니폼을 바라보며 송진우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아쉬움의 눈물, 그리고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송진우는 천천히 마운드로 걸어갔습니다. 투수판을 밟고 섰습니다. 타자도 없고 포수도 없었지만 그는 평생을 그래왔듯 습관처럼 로진백을 만지고 모자챙을 고쳤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마운드의 흙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마치 연인에게 작별을 고하듯 뜨겁게 입을 맞췄습니다. 고마웠다, 나의 전쟁터, 나의 무대, 나의 세상아. 흙 묻은 입술로 일어난 그를 향해 양팀 선수들과 관중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상대팀이었던 LG 트윈스 선수들까지 도열하여 떠나는 레전드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송진우는 그라운드를 한 바퀴 돌며 팬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습니다. 펜스에 매달려 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가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팬에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밤 대전구장의 조명탑은 모두 꺼졌지만 팬들은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송진우라는 거대한 산이 사라진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한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화 이글스의 자존심이었고 약팀의 서름을 달래주는 위로였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운드를 내려온 송진우.
그의 야구 인생 1막은 그렇게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라고 했던가요? 은퇴 후 그는 해설위원으로, 코치로, 그리고 야구 행정가로 변신하며 여전히 야구장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이 남았습니다. 유산은 무엇일까요? 210승과 3정 3이닝이라는 숫자 너머 그가 후배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남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음 마지막 10부에서는 송진우라는 거인이 걸어온 길을 총정리하며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인생의 스트라이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준비가 되셨나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전설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재능은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과 같아서 언젠가는 시들지만 성실함은 깊게 뿌리내린 나무와 같아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한국 야구 역사상 수많은 천재들이 명멸해 갔습니다. 150km/h가 넘는 강속구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투수도, 매년 홈런을 펑펑 쳐대던 타자도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송진우만큼 오랫동안 그리고 꾸준하게 그라운드를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단순히 기록의 사나이라고 부르지만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차가운 숫자 뒤에 숨겨진 뜨거운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대소사시의 마지막 장, 송진우가 우리에게 남긴 불멸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가장 위대한 끈기의 기록입니다. 송진우가 남긴 기록들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통산 210승, 3003이닝, 103 완투, 1939 탈삼진. 이 숫자들은 단순히 대단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현대야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기적이자 불가사의입니다. 투수 분업화가 철저해진 지금, 선발 투수가 1년에 150이닝을 던지기도 버거운 시대입니다. 3000이닝을 달성하려면 매년 150이닝씩 20년을 꼬박 던져야 합니다. 부상도, 슬럼프도, 군 복무도 없이 20년 동안 에이스의 자리를 지켜야만 닿을 수 있는 수치. 그래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선동열의 0점대 방어율은 깨질 수 있어도 송진우의 210승과 3003이닝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송진우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기록을 깨기 위해 흘려야 할 땀방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송진우의 위대함은 바로 이 땀방울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타고난 강철 체력을 가진 고무팔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는 지독한 노력형 천재였습니다. 전날 투구수가 많았든 적었든 술을 마셨든 늦게 잤든 그는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러닝화를 신고 운동장을 뛰었습니다. 21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러닝. 그것이 바로 송진우를 지탱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훈련을 줄이면 그때부터 은퇴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는 40이 넘어서도 20대 후배들보다 더 많이 뛰고 더 무거운 덤벨벨을 들었습니다. 후배들이 형님 제발 좀 쉬세요 라고 말려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기관리는 단순한 습관을 넘어선 일종의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악기처럼 다뤘고 언제나 최상의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또한 송진우는 변화의 달인이었습니다. 많은 스타 선수들이 자신의 전성기 시절 스타일을 고집하다가 쓸쓸하게 은퇴합니다. 하지만 송진우는 과감하게 자신을 버렸습니다. 150km를 던지던 파이어볼러가 130km 던대의 기교파 투수로 변신하는 과정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친 그 용기.
그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세상이 변하고 나이가 들어도 유연하게 적응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 말입니다. 그가 회장님으로 불리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의 리더십 때문입니다. 2000년 선수협 파동 당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동료들을 위해 앞장섰던 그 희생정신. 야구 선수가 단순히 공만 던지는 기계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인이어야 함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후배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세계적인 투수가 될 수 있었던 밑거름에도 송진우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체인지업 그립을 전수해주고 마운드 위에서의 평정심을 가르친 스승. 송진우는 한화 이글스를 넘어 한국 야구 전체의 큰 형님이자 멘토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설위원으로 마이크를 잡았을 때도, 코치로서 지도자의 길을 걸을 때도,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에 나와 다시 공을 잡았을 때도 그는 언제나 진지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현역 시절 못지않은 투구 폼으로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는 그의 모습을 보며 팬들은 다시 한번 전율을 느꼈습니다.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누군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공을 잘 던지는 투수가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갈릴 수 있습니다. 선동열이라 말하는 사람도, 최동원이라 말하는 사람도, 류현진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페셔널이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리고 단호하게 이 이름을 외칠 것입니다. 송진우. 그는 마운드 위의 소나무였습니다. 화려한 꽃은 아니었지만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잃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후배들에게 그늘을 내어주고 비바람을 막아준 거목.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의 곁을 지켜준 그 든든함. 그가 은퇴식에서 했던 말처럼 송진우는 떠났지만 그의 전설은 영원히 우리 가슴속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에 꽂혀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송진우가 보여준 그 끈기와 열정을 기억하십시오. 9회 말 2아웃, 볼 카운트가 몰려도 결코 도망가지 않았던 그 승부사 기질을 떠올리십시오. 송진우의 야구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마운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송진우처럼 끈질기게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만의 공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화 이글스의 영원한 회장님 송진우의 일대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가슴 벅찬 시리즈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다음 전설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한국 야구의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전설은 계속됩니다.